대통령 탄핵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의미심장하지만은 최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용을 공개한 사안이라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었고, 그럴 때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가 말했던 사건 또는 내용이 현실 정치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그를 한국이 노스트라무스라고 회자하기도 했습니다. 노스트라무스는 16세기 초 프로방스 지방에서 태어난 의사로서 그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권세, 2차 세계대전, 아돌프 히틀러의 7년, 달 착륙, 그리고 9.11 테러 사태까지 예언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에 대한 그의 명성을 대입해서 시중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시사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한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그런 것은 거의 주도 면밀한 예감 내지 예지력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닌가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그의 페이스북 요지와 언론들의 보도 내용, 그리고 나름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운운되는 상황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작년 하반기 초입에 검찰 수뇌부는 지난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를 예상하며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뜬금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 성함을 15회 이상 적어 놓은 것도 그 산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황당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뇌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 시기가 작년 하반기 초입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지난해 7, 8월쯤 검찰 핵심 간부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윤 총장이 임명된 직후 당시 청와대 법무부의 재가를 받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꾸린 뒤 곧장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라는 얼토당토한 얘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총장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고 야당이 반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보낸 것은 조 전 장관 본인과 여권 인사들이 아니냐며 상상도 못한 황당한 발언이며 시기까지 특정해서 검찰이 명예를 구체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말이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이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를 예상했다는 주장도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총장이 임명된 7월 네 번째 주 여당의 지지율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36%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무당도 아니고 정치권도 모르는 총선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아느냐며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께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준정당이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하며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이 잘못이 가장 큼에도 검찰 공작서를 통해 과오를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전례 없는 호두 인사로 정치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시켜 검찰을 정치에 예속시킨 것은 현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느닷없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탄핵을 들고 나온 것은 정권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는 아마도 채널 내 사건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면 검찰 악마론을 펼치며 자신이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공작이 무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탄핵을 위한 모종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탄핵 원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현행 헌법 65조에서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이 전제가 되는 국정수행 행위 중 헌법 위배 또는 법률 위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됐는지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점 또는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들어본다면 몇 가지를 연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대통령이 스승이면서 헌법학의 태도인 허영경희대 명예교수는 월간 조선 7월호 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 법치가 퇴보된 게 아니라 완전 죽었다고 하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은 삼권 분립의 원칙, 현대 국가에선 견제와 균형인데 그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법치도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법치에 대한 어떤 사망 선고를 내리는 듯한 발설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기능하는 데는 세 가지 구성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통치 형태적인 구성 원리,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의 구성원들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5가지 원칙, 다시 말해서 자유, 평등, 보통, 직접 비밀, 직접 선거 원칙인데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해서 유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10% 수사기관을 두는
경우 명백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공수처가 설치되는 경우 위헌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조국 전 장관이 언급했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어 놨다고 시중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등은 대통령이 치세 중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소위 그 탄핵 의결에 전제가 되는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 위배 여러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소위 그 탄핵 소추의 어떤 요건을 충족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176석이라는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에 탄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처럼 여당 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에 동조하는 경우는 가능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런 여당의 소위 그 정당주의를 포기한 그런 행태는 현 여당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한다면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연이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법치주의 역사에 비춰서 최악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뜬금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예지력에 의해서 SNS에서 말하든 발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번 법학자로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서 방송을 진행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